최근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단연 방송인 박나래 씨다. 2023년과 2024년을 거치며 꾸준히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해온 그는 현재 전 매니저들의 집단 고발, 횡령 혐의, 불법 의료 시술, 상해 및 갑질 의혹 등 다방면의 문제로 인해 활동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연예인과 매니저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한국 연예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1인 기획사 시스템의 불투명한 운영, 권력 관계의 불균형, 그리고 법과 도덕의 경계 모호성이라는 보다 깊은 구조적 문제를 함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의 시작, 폭로, 고소, 그리고 여론의 분열.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의 폭로와 고소였다. 이들은 박 씨에게 장기간 갑질과 인격적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약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핵심 의혹은 다음과 같다. 직장 내 괴롭힘, 24시간 대기를 강요, 술자리 심부름, 파티 후 뒷정리, 가족 업무까지 대리시킨 사례 등이 포함됨, 불법 의료행위, 자택에서 비공식적 방식으로 주사 시술을 받았으며 매니저들에게 대리 처방을 지시했다는 주장, 진행비 미지급, 공식 업무에 필요한 비용조차 적절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 해당 주장은 단순한 인격 문제를 넘어 법적인 처벌 가능성까지 수반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발전했다. 특히 불법 의료 행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은 물론 특수 상해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의혹의 확대, 횡령 혐의와 법인 자산 사적 유용. 더 큰 충격은 횡령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 엠파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근거들을 공개했다. 전 남자친구에게 급여 지급 11개월간 매월 400만 원 이상, 총 400만 원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 3억 원의 전세보증금 송금, 박 씨 명의의 회사 계좌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송금됨, 모친에게 급여 지급, 실제 근무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개월간 총 500만 원을 회사 명의로 지급, 자택 관리비 및 사적 지출, 박 씨의 이태원 고급 주택 관리비와 개인 물품 구입비로 약 1억 원이 회사 자금에서 지출됨. 해당 사례들을 종합하면 총 5억 원 이상의 회사 자산이 사적인 용도로 유출된 정황이 나타난다. 중요한 점은 비록 박나래 씨가 해당 법인의 100% 지분을 가진 1인 기획사 대표일지라도 법인과 개인 자산은 구분되어야 하며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은 명백한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박나래 측 해명 및 방역. 모든 주장은 왜곡. 박나래 씨 측과 소속사 엠파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불법 의료 행위 해명.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합법적인 왕진 진료를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불법 의료 시술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명. 횡령 혐의에 대해 회사 운영상 발생한 지출은 모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회사와의 용역 계약 및 실질 근무 내역이 존재한다고 반박. 전 매니저의 금전 요구 주장. 퇴직 후 전 매니저들이 회사 매출 10%에 달하는 억지스러운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성 고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 조치를 취함. 엠파크는 또한 기획사 등록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전 매니저들이 당시 행정 처리를 담당했으며 허위 보고를 통해 회사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강조하며 책임을 매니저들에게 돌렸다. 방송 출연 논란, 활동 지속이 정당한가?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박나래 씨는 여전히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놀라운 토요일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은 박 씨의 논란과 상관없이 편집 없이 방송을 내보냈으며 이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불편함과 비판을 일으켰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방송을 강행하나? 공인은 대중의 신뢰로 활동하는 만큼 최소한의 자숙이 필요하다.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출연을 보류하는 것이 예의 아니냐? 한편 MBC의 신예능 나도 신나는 녹화를 아예 취소하며 논란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았다. 제작진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성상 현재 상황에서 녹화 진행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 반응, 지지와 비판, 중립 사이의 간극,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지지 의견, 전 매니저들이 퇴직 후 악의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요즘은 매니저들도 연예인 못지않게 문제 많다. 비판 의견, 횡령이 사실이면 방송계 퇴출이 당연하다.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게 말이 되나? 공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중립적 시각, 양측 모두 진실을 밝히고 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 지금은 성급한 판단보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가장 설득력 있는 반응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횡령은 횡령대로, 상해는 상해대로 따져야 한다. 한쪽의 잘못이 다른 쪽의 잘못을 덮을 수 없다.
이는 감정적 편 가르기보다 사실 중심의 접근을 요구하는 이성적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조적 시사점, 연예계의 허술한 시스템과 1인 기획사의 한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예인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연예계 전반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1인 기획사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권력 불균형.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에 존재하는 갑을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며 공식적인 내부 신고 절차가 부재하다. 법인 운영의 불투명성. 세무와 회계 관리가 부실한 1인 기획사에서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의 구분이 자주 무너진다. 행정처리 미흡.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무시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박나래 씨 개인의 논란을 넘어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진흙탕 싸움이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현재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은 단순한 고소고발전이 아닌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박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가십이 아닌 연예계 구조 개편과 제도적 개선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나래 씨는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소속사는 과거 운영상 문제에 대해 투명한 설명과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중은 성급한 비난보다 사실 확인 이후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 성숙함이 요구된다. 이 논란이 단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문화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이 글은 한 인물의 흠집 내기보다 이 사건을 둘러싼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우리 사회와 문화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고민하기 위한 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박나래 전 매니저와의 진흙탕 공방, 횡령, 갑질 의혹 속 법적 대응 본격화, 1인 기획사 운영 논란부터 전세자금 횡령 주장까지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듯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예능인 중 한 명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커리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연이은 폭로와 반박, 그리고 서로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까지 이어지며 사건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연예계 내 불투명한 1인 기획사 운영 실태까지 들춰내고 있다는 평가다. 사건의 발단, 횡령, 갑질, 불법 운영. 2025년 12월 5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 엠파크의 실질적 대표로서 회사 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전 남자친구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약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전세 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3억 원을 회사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박나래의 어머니가 근로 없이 급여를 받아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박나래 본인의 자택 관리비와 생활비 일부가 회사 자금으로 지불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고발인 측은 이 모든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두 전 매니저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도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술자리 강요, 사적 심부름 가족 관련 업무, 지시파티, 뒷정리 술잔 투척으로 인한 상해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박나래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 진행했다. 박나래 측의 반박, 사실 왜곡, 언론 통한 압박.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엠파크 측은 12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소속사는 해당 직원들은 약 1년 3개월간 박나래와 근무했으며 퇴사 후 퇴직금도 정당하게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거액을 추가로 요구하며 요구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이들의 주장과 행동을 언론을 통한 압박이라고 규정하며 전 매니저들이 되려 법인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소속사는 전 매니저 측의 횡령 규모가 약 2,500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사 등록 문제도 논란, 책임은 누구에게? 또 다른 논란은 엠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이다. 현행법상 등록 없이 연예 활동을 중개하거나 매니지먼트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해당 등록 업무는 문제 제기를 한 전 직원들이 맡고 있었고 당시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허위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책임을 전 매니저 측에 돌렸다. 소속사는 현재 적법한 등록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연예계 반응.
또 터진 매니저 리스크.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1인 기획사 체제의 불투명한 구조와 연예인 스태프 간 권력 불균형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연예계에서는 이미 몇 차례 매니저의 폭로 및 갈등이 이슈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가수 규현 또한 과거 매니저의 비리 경험을 방송에서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연예인을 둘러싼 비서실 혹은 매니지먼트 구조가 가족 같은 분위기를 내세우며 법적 장치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박나래 사건은 그런 관계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방송 활동은 계속 하지만 여론은 엇갈려. 한편 박나래는 현재도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구해줘, 홈즈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며 아직 방송사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하차 논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서는 박나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의견과 함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나래 측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으며 모든 의혹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나래 전 매니저로부터 횡령 및 갑질 혐의 고발, 전세자금 유용, 허위 급여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포함. 박나래 측 전 매니저의 횡령 정황, 포착, 법적 대응할 것. 1인 기획사 운영 미등록 문제는 전 직원의 허위 보고 탓. 연예계 다시 불거진 매니저 리스크의 경각심 높아져.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소식과 콘텐츠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